뭔가 의사소통할 때 어색하고 맥락에 불필요한 말을 하고 또 눈치가 없는 아이, 왜 그럴까요? 관찰해보면 아이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전적 정의는 언어가 아닌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몸짓, 손짓, 표정 따위의 신체 동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 외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정, 몸짓, 손짓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시선 처리, 거리 유지 이런 것조차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비언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리로 비유를 하면 언어는 식재료고 비언어는 소스 같은 것이에요. 식재료만 갖고서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이든 간장이든 소스가 첨가되어야 진짜 요리가 될 것이고 먹는 사람을 고려해서 소스를 추가하거나 빼는 등의 간을 보면서 맛내기를 하죠. 그렇게 소스 조절을 통해 먹는 이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비언어가 소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언어는 언어를 바탕으로 사용되지만 소통에 있어서 그 역할은 언어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식재료의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맛있는 소스로 커버가 되기도 하잖아요. 의사소통도 그렇거든요. 외국에 가서 영어를 좀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이 다 가능하듯이 언어 학습도 중요하지만 비언어 학습이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아스퍼거나 비언어 학습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을 경우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장애가 아니더라도 비언어가 약할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은 장애가 있더라도 비언어가 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언어가 약한 아이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말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소통이 원활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맥락에 맞게 대화한다는 느낌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근데 또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같은 것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천적 기능의 결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보통은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들이 몇몇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터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이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각 이미지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런 포즈와 이런 표정을 취할 때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연습해 볼게요. 저는 1번 이미지를 보니까 왠지 최고야 하고 이제 칭찬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 사회에서 엄지를 이렇게 척하고 드는 거는 대부분 좋다,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웃고 있으니까 확실히 긍정적인 사를 좀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도 같으신가요?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 볼게요. 7번 남자 이미지인데요. 저는 이걸 보니까 좀 놀란 것처럼 보여요. 두 손바닥을 편 상태로 손을 들고 있고 표정도 입을 벌린 채로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화들짝 놀라서 경직된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 생각도 같으신가요? 이 역시도 비슷하실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건데 왜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방금 본 7번 이미지를 비언어가 약한 아이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아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정답은 없으니까 해석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비언어라는 거는 사회문화적인 행동 양식이 반영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언어에 대한 반응도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비언어는 아마도 몸을 베베 꼬고 있거나 얼굴이 좀 누렇게 뜬 게 더 와닿지 않았을까요? 비언어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실까요? 평상시 아이랑 의사소통할 때 뭔가 대화 흐름이 어색하고 맥락에 불필요한 말을 하고 또 눈치가 없는 편이라면 방금 보여드린 이미지들을 캡처하셨다가 한번 퀴즈처럼 물어보세요. 아이가 좀 애매한 답을 하거나 모르거나 이럴 경우 평상시 남이랑 소통을 할 때에도 아이가 사회적인 단서들을 놓치며 소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비언어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도 원인과 결과가 정해진 아이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또 실제로 시도도 해보고 좀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숱하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창한 봄처럼 기운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